로봇이 음식을 만드는 가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느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황윤정 교수님과 함께 한 걸음 다가온 미래, 스마트 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스마트 상점,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스마트 상점이란 그 전통적인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인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또 로봇 기술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상점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스마트 상점과 관련된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 상점이 급격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들이 이 산업계 전반에 적용이 되면서 이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환경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통업계에서는 더욱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큽니다. 네, 그렇군요. 온택트. 최근에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정확한 개념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언택트는 컨택트의 반대말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단어죠.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어서 언택트를 넘어선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온택트입니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라는 의미에서 온을 더한 개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방식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화, 또 디지털 경영 확산 등 언택트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택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키오스크가 보급되면서 이제 손님들은 스스로 원하는 메뉴를 직접 결제하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되면서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서빙 로봇이나 튀김 로봇과 같은 사람을 대신하는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시대에 또 온택트 시대에 맞춰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특히 기업 스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유통 구조 및 또 마케팅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상점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교수님, 정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상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에서는 스마트 상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100억 예산으로 스마트 상가 55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예산이 2배 이상 늘어서 220억 예산이 책정됐고요. 상가는 100여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네요.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1회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를 개최를 했는데요. 모두 43개 상점이 신청한 가운데 국민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7곳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상점이 수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네, 최우수에 선정된 대구의 디떼킹입니다. 지난해 3월 치킨칩을 개업한 후에 5월부터 튀김 로봇을 도입하셨다고 해요. 이 로봇이 조리 과정의 위험성을 줄이고 또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고객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빙 로봇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피자 이탈리 루원시티점인데요. 특히 이 가게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대기 시간 동안 사은품을 만들어 제공했고요. 특히 어린이 고객들의 흥미까지 유도해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미러를 적용해서 50여 개의 가발 스타일을
가상으로 착용을 해본 후에 시술 전후 사진을 확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기술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이제 상을 받은 동행헤어라는 곳이 있었고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모양의 초콜릿 데코레이션을 제공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초코라는 카페. 그리고 10여 개 국어로 이 번역 가능한 스마트 오더를 도입한 김밥나라 홍천점 등이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성공 사례로 콘테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보였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매출과 고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나요? 네, 로봇 튀김 기계를 이용한 딥데킹의 경우는 이 로봇 도입 후에 손님은 3배 늘었고요. 월 매출은 2천만 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고용 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손님이 3배나 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피자 이탈리아의 경우에도요, 테이블 오더와 서빙 로봇을 도입한 후에 주문 3배, 또 매출은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개업 초기 3명이던 근로자가 8명으로 늘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교수님, 보통 로봇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마련인데, 결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주요 상점가를 중심으로 4,400여 개의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 상점이 어떻게 확대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상점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갈 텐데요. 교수님, 기술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 상점에는 그야말로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본이고요. 증강현실 기술, 로봇 기술 등이 더해져서 정말 다양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기술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량이 엄청 증가했다고 하죠. 여기 배달을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로봇, 딜리입니다. 지금은 건물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 로봇이 일상화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도 로봇이 만들어줍니다. 워커힐을 비롯해서 로봇 커피숍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척척 만들어내는 바리스타 로봇, 사실 만나보면 좀 신기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미 바리스타 로봇 무인 카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로봇도 눈에 띄는데요. 그 공공장소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주행 방역 로봇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들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미러 기술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닌 것인데요. 거울 앞에 서면 내 피부 타입을 분석해서 필요한 화장품을 추천해 줍니다. 바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내게 맞는 안경테 모양, 또 내게 또 피부톤에 맞는 염색약, 색상 고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실시간 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려 600억 개 이상의 염색약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좀 더 가깝게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술도 많습니다. 바로 원격 주문 서비스죠.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등을 이용을 해서 원거리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에 방문해서 바로 픽업하는 서비스들. 이젠 정말 익숙한데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나 또 SPC의 해피 오더 등이 바로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앱 오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스마트 오더 서비스는 테이블 오더 서비스인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매장 내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NHN 페이크 오더도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테이블 주문, 또 카카오의 챗봇 주문 서비스 등 그 종류가 됩니다. 키오스크 기기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스마트 오더 기술을 이용할 때 또 소비자와 매장 주인은 각각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 네, 소비자는 미리 주문하고 기다리는 일 없이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매장 주인분은 조리하면서 캐셔 역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번거로움이 줄어들죠. 혼잡도가 줄어드시면 조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십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상점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앱 구축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로 만들어지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줄여서 매출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하는 게 바로 그 예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변화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 증가해서 더욱더 고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가게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스마트 오더 기술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게에도 도입이 된다면 보다 경영 성과, 매출이겠죠?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 분야의 사례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이쯤 되니 스마트 상점이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마트 상점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 lines, no checkout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계산대와 계산원, 대기줄이 없는 매장입니다. 어떻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장 내 수백 개의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카메라 센서가 고객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동선을 추적해서 구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또 컴퓨터 비전 등의 첨단 기술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를 2021년까지 3,000여 개 점포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무려 3,000개로 확대된다고 하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아마존고처럼 대규모 매장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무인 상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인 매장은 점점 일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하게는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곳들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요. 사실 동네에서도 그 아이스크림 가게들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만나셨을 겁니다. 아마존과 비슷한 시도로 국내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슈퍼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20년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5개의 시범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 점포라고 볼 수 있는데 무인 출입 장비와 계산대, 보안 시스템 등이 적용된 새로운 동네 슈퍼 모델입니다. 중기부에서는 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업해서 연간 800여 개씩 2025년까지 4,000여 개의 스마트 슈퍼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스마트 상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상점.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은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바로 소비자와 업주가 모두 더 편해진다는 거죠. 최첨단 기술은 우리 상점을 보다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점은 얼마나 똑똑한가요? 우리도 이제 똑똑한 상점 함께 만들어 볼까요?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 번창하세요. 화이팅!